자, 휴림노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월 1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원론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휴림노봇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이 지금 명백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이 부분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자, 휴림노봇이 올라갈 때는 커뮤니티에서 막 휴림노봇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자, 주가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작전주다 뭐 세력주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오해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싹 다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새로 나온 이슈들 해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휴림노봇의 이런 좋은 내용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란에다가는 휴림노봇 화이팅, 그리고 최정원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얘네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장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고 크게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실 경영형 기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적 M&A 기업이거든요. 자, 휴림노봇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공격적 M&A 기업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요 내실 경영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러니까 방산 사업에서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그 돈으로 또 자기네 기술을 쌓고 또 조금씩 사업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가 한 분야예요.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요런 얘기가 딱 맞는 그런 기업들. 그죠? 자, 얘네 기업들 같은 경우 부채 비율도 낮고 또 현금 흐름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도 상대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속도가 느리다는 거. 자, 왜 그렇습니까? 얘네 여러분들 기술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은요, 기술을 정말 장인처럼 한 땀 한 땀 개발해야 되고 시장도 직접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이 주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여기에 이제 휴림노봇이 속하는데 공격적 M&A형 기업. 그러니까 얘네는 돈으로 시간을 사가지고 바로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하는 이런 퀀텀 점프를 노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핵심 전략입니다. 자, 요런 기업 운영 방식을 사용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 이 SK도 그렇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M&A를 해가지고 기업을 키운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AI라든지 로봇 분야, 요 분야들 기술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직접 개발한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5년, 길면 10년도 걸려요. 자, 그런데 M&A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이미 가진 회사를 그냥 돈 주고 사버리면은요, 시간이 0입니다.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시장 선점자의 자리를 그냥 돈으로 간단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SK랑 이 소프트뱅크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면은 얘네가 이 공격적 M&A의 가장 극적인 그런 성공 사례들입니다. 자, SK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섬유회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경이라는 섬유회사가 SK가 된 거예요. 그죠? 이 1980년도에 대한석유공사, 그러니까 지금의 SK 에너지를 인수를 합니다. 이 선경이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이 섬유회사가 왜 갑자기 정유 사업에 손을 대 그랬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 사업이 이 SK의 성장의 첫 번째 모멘텀이 됐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SK가 정유회사로 이제 이름을 날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1994년도에 기름회사가요, 여러분들, 한국이동통신을 삽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 SK텔레콤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반응이 어땠냐면은요. 야, 이 정유회사가 왜 무모하게 이동통신 회사를 사냐. 반응이 정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SK텔레콤이 SK그룹에서 지금 현금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SK 하이닉스 인수했죠.
이때 여러분들 하이닉스 굉장히 적자에 허덕였단 말이에요. 막 시장에서 애물단지 소리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최태원 회장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섬유회사에서 그 다음에 정유회사가 되더니 그 다음에 통신회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SK그룹의 전체 이익의 90% 가까이를 벌어다 주고 있거든요. 자, 또 하나 사례가 있죠. 소프트뱅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이 손정희 회장이 2000년도에 알리바바에다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얼마로 다시 돌아왔냐? 70조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손정희 회장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갑자기 알리바바 사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ARM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얘네를 다시 35조를 들여서 사요. 알리바바랑 도대체 이 ARM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공격적으로 M&A를 하는 기업들 공통점 보이실 겁니다. 그죠? 지금 하는 사업 분야랑은 별개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할 당시에는 남들이 정말 무모하다, 비싸다, 이상하다 그럴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 기업의 성장 방식이 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는 기업이 우리한테 돈이 될까? 그죠? 자, 휴림로봇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SK라든지 소프트뱅크 요런 기업들의 성장 방식처럼 그대로 카피해서 공격적으로 M&A를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요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는 기업이 우리한테 돈이 될까? 그죠? 직접적으로. 자,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주목받는지가 좀 달라지는데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 시장이 좀 불안하고 변동성이 좀 클 때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는지 요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주식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사람들이 주식에 좀 관심이 없을 때,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내실 경영형 기업이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현금 흐름도 좋고 뭐 부채도 없고 실적이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을 때 그런 시기에 빚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고 활기가 넘칠 때, 자, 요럴 때는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M&A를 발표하는 요런 기업들이 정말 화끈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근데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특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AI, 그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기술의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서는요. 기업이 자기네가 직접 처음부터 기술을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거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R&D를 시작해가지고 막 5년, 10년 걸려가지고 기술 완성했는데 완성하자마자 그때는 이미 그 기술이 구식이 돼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공격적 M&A는 단순히 그냥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의 생존이랑 직결된 그런 필승 전략이 돼버렸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냥 돈 주고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I라든지 로봇 분야는 어제 내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술을 연구해가지고 확보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기술을 이미 가진 회사를 인수하면 다른 회사들과 동등한 위치 혹은 그 회사에 따라서 더 우월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M&A로 시간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뭐 특히 AI 같은 경우에 단일 기술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삼성이 뭐 휴림 로봇도 그렇고 여기저기 뭐 로봇 회사 기웃기웃거리는 그 이유도 로봇이나 AI는 단일 기술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로봇 못 만드는 회사, AI 두뇌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공정 장비를 아는 회사,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자, 얘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두면은, 자, 고객한테는 완성된 솔루션을 통째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10이 되는 그런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다.
게다가 M&A 하면 또 뭐가 좋습니까? 바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에퀴 하이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그죠? 뭐 AI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뭐 박사급 인재, 로봇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몸값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핵심 인재를 한 번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M&A는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똑같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속도가 경쟁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전략을 누가 쓰고 있다? 휴림 로봇이 쓰고 있다. 이것 때문에 뭐 작전주가 아니냐, 뭐 세력주가 아니냐, 요런 의심을 좀 받고 있는데 아니라는 그 이유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결국은요, 돈 되는 회사를 미리 사서 퀀텀 점프하는 그런 기업. 그래야지 우리도 뭐 SK라든지 소프트뱅크 이런 초기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처럼 우리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선물 종목 물론 이제 휴림 로봇도 공격적인 M&A로 빠르게 이제 신사업을 인수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 종목이 뭐냐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M&A로 빠르게 신사업 인수하고 있고 인수 목적, 자 중요하죠. 인수 목적이 뭐냐 봤더니 이 삼성 스마트 팩토리 파트너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비공식적인 루트로도 찾아봤는데 사실상 지금 확정 단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터지면은 기본 10배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받으셔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이거다 싶으시면은 소액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망하시면 손해보는 거 없고 터지면 기본 10배라는 거. 자, 이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공유 받으시는 방법. 자, 여기 위에다가 제가 제 핸드폰 번호 올려드렸는데 자, 저한테 지금부터 10배 종목 요렇게 적어가지고 문자로 요청하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핸드폰 번호 010에요. 4383-3639번이니까요. 자, 저장하실 분들은 빠르게 저장하시고 자, 010-4383-3639번입니다. 자, 요 10배 올라갈 종목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10배 종목 요렇게 적어서 문자로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 즉시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뭐 알려드리는 김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타방이거든요.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승률 지금까지 90% 넘었어요. 야, 말이 되냐? 승률이 어떻게 90%가 넘냐 하시는 분들 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초대장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로 요청을 하시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은 따로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휴림 로봇이 작전주라고 의심을 받는 그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공격적인 M&A를 감행을 하다 보니까 자금의 출처 문제. 그러니까 M&A를 할 때 내 돈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라든지 고금리 대출 이런 것들 끌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죠. 자,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무자본 M&A다 요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인수한 그 회사의 자산을 빼거나 혹은 주가를 띄워가지고 주식을 팔고 튀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죠. 그래서 또 이 휴림 로봇도 작전이 아닌가 이런 경계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실체가 없는 신사업 공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요즘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뭐 배터리도 그렇고. 자, 요렇게 핫한 키워드를 자기네 그 정관,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다가 슬쩍 끼워 넣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자, 근데 막상
마땅 그 사업을 할 인력도 없고 혹은 기술도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 이제 주가 부양하려고 하는 미끼가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작전주로 의심받는 케이스가 뭐냐면 공시를 자꾸 뒤집고 이랬다 저랬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잦은 공시 번복 때문에 그러는데 이 예를 들면은 유상증자의 대상자가 막 바로 바뀌어버리거나 혹은 납입 일정이 막 계속 미뤄지거나 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넣을 의지가 있는 건지 이제 시장에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진짜 핵심. 자, 앞에 말씀드렸던 요런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 작전주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진짜 성장 기업, 그러니까 공격적인 M&A의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 그리고 작전주, 요거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 자, 인수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냐, 못 버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휴림로봇을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EQ세. 자, 얘네 지금 상장 폐지 이슈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중이에요. 자, 2차 전지 물류 장비 기술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얘네 여러분들 2024년도부터 흑자입니다. 흑자. 실제로 이 실적이 나오고 있고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전주입니까? 아니면은 공격적 M&A의 전략 인수입니까? 이것만 봐도 작전주가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봇 분야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스마트 팩토리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여러분들 이 배터리 만드는 생산 라인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죠? 그리고 반복 작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기에는 위험한 공정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에 로봇이 들어가요. 그런데 휴림로봇은 이번 EQ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시너지가 나냐. 자, 기존의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EQ셀을 통해서 2차 전지 공정 장비 그 기술까지 갖췄단 말이에요. 자,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하드웨어 그리고 공정 노하우가 한 지붕 아래 모이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1이 10이 된다 말씀드렸죠. 자,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소프트뱅크 케이스를 봤을 때 소프트뱅크가 여러분들 갑자기 알리바바 운영하던 회사가 ARM 그거를 통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지금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그냥 로봇 제조사에서 종합 로봇 솔루션 플랫폼 자 요걸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 조달 얘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자 요 단어들 나오면 주주님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SK가요 하이닉스 인수할 때 그때도 외부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 끌어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최태원한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SK의 매출 90%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뭐 유상증자를 하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핵심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자, 빚을 갚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미래 기술 사는 데 쓰이는지 그게 여러분들 작전주랑 그리고 성장주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휴림로봇 주가 얼마입니까? 12,730원. 자,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조 5천억.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휴림로봇이요 이 종합 로봇 솔루션 플랫폼으로 재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SK가 섬유회사에서 자 정유회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때 주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자, 정유회사였다가 이동통신회사로 바뀌었을 때 이때도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 이동통신사였다가 다시 반도체 회사로 올랐을 때 지금 여러분들 몸값 보세요. 자, 이런 흐름으로 자 EQ셀 실적 본격적으로 이 휴림로봇 연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들 이 1조 5천억이 과연 비싼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12,000원이 비싼 겁니까? EQ셀은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흑자입니다. 흑자.
우리가 차트로만 보셔도 자 들어올 때, 자 돈이 들어올 때 거래량, 매수 대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주가 떨어질 때 매수 대금 보십시오. 큰 손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여기서 누가 털렸냐? 개인들 다 털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주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작전주 아니냐 세력주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고 불안하지 않을 개인들이 어딨냐고요. 그죠? 그런데 큰 손들은 안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휴림로봇에서 돈을 벌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큰 손들이랑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휴림로봇 변동성 커질 겁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죠. 자, 위아래 흔들리는 시장에서 내가 매수 매도 타점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다 짚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영상 잘 챙겨 보시면 됩니다. 뭐 따로 요청하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휴림, 그 다음에 타점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로 요청을 해두시면 제가 그분들은 저장을 좀 해놨다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이 돈 되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격적으로 M&A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회사.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삼성 스마트 팩토리의 파트너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 터지면 못해도 1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관망해 보면은 어차피 내가 손해보는 건 없고 터지면 10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요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10배 종목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 즉시 답장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타방. 자, 뭐 요 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대장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림로봇 매수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휴림 타점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은 실시간으로 문자 드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핸드폰 번호 저장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익한데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번 사이클에서는 여러분들 계좌 정말 한번 든든하게 채우셔서 대박 한번 나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 될 준비하시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